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문제지는 저번 시간에 저번 시간에 한번 문제를 다운로드는 선생님 다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일에 아니면 내 컴퓨터에 선생님 둘 중에 한 군데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폴더 더블 클릭하시고 108 우리 있을 거예요. 여기 지퍼 이렇게 닫힌 108 압축은 풀지 않았어요, 그때. 그래서 오늘은 압축을 마우스 우클릭 눌러서 압축 풀기 누르신 다음에 압축 풀기 한 번 더 누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압축 풀기 누르시면 저는 이미 여기 지금 압축을 조금 풀어놨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압축을 푸셔서 우리가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인터넷 더블 클릭하시면 C 유형이에요. B 유형 선생님들 풀어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B 유형 더블 클릭하셔서 문제를 열고요. 문제를 왼쪽에다가 제가 오늘 왼쪽으로 이렇게 맞춰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문제를 확대를 조금 할게요. 화면이 좀 크게 보이게 확대를 하고 확대를 하고 문제 1번 문제부터 우리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1번 문제는 선생님 잠깐만 아직은 풀컵이 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키워서 선생님도 좀 잘 들게 이렇게 좀 키워놨고요. 1번 문제 선생님들이 요거는 짧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볼게요. 이메일 스팸 방지 수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 그랬어요. 이메일 스팸 방지 수칙이에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 해가지고 1번 이메일 프로그램에 내장된 스팸 차단 기능을 활용한다. 스팸 차단 기능 활용해야 되겠죠? 웹사이트 게시판 등의 이메일 주소를 남기지 않는다. 당연하죠. 제목에 포함된 특정 키워드를 스팸 키워드로 설정한다. 스팸 키워드로 설정하는 게 맞겠죠, 선생님? 음. 광고 메일이 오면 개인정보를 동의한 후 열어본다. 광고 메일은 열어보면 안 되겠죠. 개인정보에 동의를 해서도 안 되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이런 거는 빠르게 저번 주 7월 달 거 우리 풀었을 때는 약간 애매했었는데 이런 것들은 좀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2번 문제 정보통신 윤리 교육이 필요한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 그랬어요. 정보통신 윤리 교육이에요. 그래서 공동체 의식을 기르고 강제적인 통제를 한다. 이거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공동체 의식을 기르고 강제적으로 통제를 할 수 없지요. 선생님이 강제적으로 하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알고 보호한다.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한다. 인간 존중의 자세를 갖추고 사이버 폭력을 예방한다. 나머지는 다 맞는 것 같고 2번의 답은 2번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답지를 꺼내지 않았는데 답지도 우리 파일 탐색기 꺼내서 문서에 ITT 폴더에 파일 인터넷 더블 클릭 하셔서 우리 문제의 유형은 C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수험 번호는 오늘 날짜로 할게요, 선생님. 2024-0821. 그다음에 이름은 내 이름 쓰면 되겠죠. 이렇게 시험장에서도 답안지는 항상 이렇게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이렇게 작성을 하고 파일에 다른 이름 저장 어디에? 문서에 ITQ 폴더에 꼭 문서에 ITQ 폴더에 저장을 하셔야 돼요. ITQ 폴더의 이름을 파일 이름만 지우시고요. 여기 지우시고 우리 오늘 날짜 2024-0821 빼기 이름
이름 쓰고요. 저장 버튼 누르시면 되겠죠? 저장 이렇게 버튼 누르시고 답안지에 아까 1번의 정답은 4번, 2번의 정답은 2번, 아니 2번이 아니죠. 1번이죠. 2번의 정답은 1번 이렇게 하고 아래쪽에 최소화 시켜놓고 예, 탐색기 창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3번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3번 문제. 3번 문제는 다음 작품의 작가 이름을 보기 위해서 찾아 해당 번호를 답안지에 적으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요 작가의 이름을 알고 싶으니까 요거 제목을 제목을 우리가 검색을 해보면 되겠죠. 미술 작품의 작품 제목을 입력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크롬을 클릭하시고 네이버 클릭하시고 제가 꼭 네이버에 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랬어요. 제가 네이버 수업을 하지만 선생님 네이버에서 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리고 구글에서 하셔도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문제를 봤을 때 굳이 구글이나 네이버 다른 곳에서 뭐 크롬, 엣지 뭐 이런 데서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혹시나 예방 차원에서 구글에서도 해도 된다라고 제가 선생님한테 여기 더하기 하셔서 프로그램 더 만드셔도 되고요. 교육장에 가시면 혹시 지도가 잘 열리는지 한번 꼭 열어봐서 지도가 열리는지 한 번 열었다가 두 번째 열 때는 선생님 더 잘 열려요. 그래서 지도가 열리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캡처 도구, 제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작업 표시줄에 캡처 도구가 또 쓸 일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쓸 일은 없는데 쓸 일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앱에서 맨 아래쪽에 가시면 여기 캡처 도구가 있어요. 캡처 도구를 우클릭하셔서 기타에 가셔서 작업 표시줄에 고정해가지고 요것도 혹시나 모르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아래쪽에 작업 표시줄에다가 예,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쓸 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 혹시나 해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좀 준비하는 과정을 가자마자 처음에 딱 교육장에 들어가시면 한 5분 정도는 선생님 컴퓨터가 잘 되는지 점검하세요. 이런 말들을 하시거든요. 감독관이. 그러면 그때 선생님들이 인터넷을 열어서 크롬 네이버에 지정을 해놓고 저처럼 네이버를 이렇게 크롬에다가 지정을 해놓고 네이버가 잘 열리는지 아니면 크롬에서 네이버 지도가 잘 열리는지 선생님 점검하시고 네이버 지도가 잘 열리지 않을 때는 카카오 맵 써도 괜찮다 그랬어요, 선생님.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맵 둘 중에 하나를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인터넷에 예 창을 잠깐 옆으로 놔서 우리 크기를 양쪽으로 조절하면서 쓰실 수 있지요. 이렇게 하셔서 제목을 네이버에다가 우리 3-1번 문제 제목을 절벽 검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벽 위의 산책하고 엔터 누르시면 절벽 위의 산책은 여기 지식백과니까 정확하겠죠. 클로드 모네라는 사람이네요. 클로드 모네, 뭐 2번이네요. 2번. 클로드 모네는 2번 그러면 3-1번의 답은 3-1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블럭 지정하고 황금 황금 드레스를 입은 여인의 초상하고 엔터 누르시면 여기 지식백과에 나오긴 하는데 여기 작가 이름이 이렇게 더 렘브란트인가 아트 이거 여기는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선생님. 여기 한 번만 더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클릭해서 우리 3-2번의 문제는
구스, 여기 보시면, 여기 황금 옷을 입은 여인의 초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얘의 아티스트는 구스타프 크림트이래요. 구스타프 크림트? 구스타프 크림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3-2번의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럼 이제 답지를 갖고 와서 3-1번에 1번 답을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야간 순찰 여기 지식백과에다 한번 넣어볼까요? 되나? 야간 순찰 하고 엔터. 야간 순찰이야 첫 번째 여기 나오네요, 선생님. 지식백과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지식백과 굳이 네이버 처음 가지 않고 지식백과에다가 야간 순찰이라고 입력을 했어요. 그랬더니 17세기 네덜란드 최고의 화면을 조금만 크게 할게요. 17세기 네덜란드 최고의 화가 렘브란트 반 레인의 작품이래요. 어, 그러면 여기 렘브란트 반 레인 4번이 되겠네요. 그러면 3-3번의 답은 4번. 여기 4번 이렇게 하시고요. 답지 내려놓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3번 문제를 다 풀었어요. 그러면 4번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는 우리가 항상 했듯이 용어에 관련된 문제네요. 용어에 관련된 문제 4번 문제 선생님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읽으셨나요? 네, 다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핵심 키워드로 조금 봐야 할 거는, 어떤 걸까요? 여기는 핵심 키워드라고 조금 보기에는 문장이 뭐 기술을 말한다까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가 검색했을 때 가장 잘 찾을 수 있는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웹사이트 또는 뭐 이렇게 타이핑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놀이소통방 서비스 등에 나타난 여론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아니면 데이터를 분석해 유의무이한 정보로 재가공하고 활용하는 빅데이터 기술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네이버에다가 여기 지금 이미 지식백과에 우리 와 있기 때문에 지식백과에다가 한번 그대로 한번 쳐볼까요? 이렇게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우리 한번 해볼게요. 그대로 저는 누리소통망 여기서부터 한번 쳐볼게요. 소통. 띄어쓰기 선생님 정확하게 하라고 그랬죠? 소통망 서비스 등에 나타난 여론, 의견 등, 네, 여론, 의견 등 데이터를 분석해 유의미한 정보로 제가 공까지만 할게요. 저는 제가공 중간까지 이렇게 하고 엔터 이렇게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렀더니 여기에 선생님 여론 다이닝이라고 해서 여기 웹사이트 또는 누리소통망 SNS에 우리가 여기에 타이핑하고자 하는 내용과 똑같죠, 선생님? 똑같아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셔서 음, 클릭하셔서
그러면 여론 다이닝이라고 돼 있는 얘를 블럭 지정해서 컨트롤 C 누르고요. 그 다음에 답지를 가져와서 우리 4번의 정답이라고 돼 있는 컨트롤 V 하셔서 텍스트 형식으로 해서 정답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사이트에 클릭하시면 선생님들 여기 보시면 오늘 고 선생님이 고순녀 선생님이 여기 공유해서 여기 URL 복사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선생님. 여기 복사해서 그대로 우리가 붙여넣기 해도 상관이 없는데요. 여기 위쪽에 보시면 그냥 한 번 클릭하고 전체 한 번 클릭하면 여기 URL 주소가 그대로 복사가 돼요. 그래서 URL 복사가 그대로 복사가 되기 때문에 컨트롤 C 이렇게 누르시면 한 번만 누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 공유 들어가서 여기 복사 눌러도 되고요. 여기가 어차피 URL 주소거든요. 그래서 복사 눌러도 되고 우리는 여기 한 번만 클릭하셔 컨트롤 C 눌러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방법은 선생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생님 편하신 방법대로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그냥 클릭하고, 그냥 한 번만 클릭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한 번 클릭하는 게 저는 그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알려드렸는데, 선생님들은, 아, 나는 그냥 정확하게 공유에 여기 복사 눌러도 상관이 없다라는 걸 선생님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답지를 다시 클릭하시고, 여기 URL에다가 컨트롤 V만 하시면 되겠죠? 컨트롤 V 이렇게 음, 하셔서 URL 주소가 오늘 조금 우리가 아까 지식백과에서 바로 찾아 들어온 게 아니라 그래서 조금 주소가 기네요. 상관은 없어요, 선생님. 내가 이 주소를 들어갔을 때 우리 여론 다인이라는 어, 거가 찾아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소를 이렇게 복사해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복사해서 넣고 그다음에 5번 문제를 한번 보면 5번 문제를 보면 5번은 저희가 통계청 아니면 기상청 이렇게 두 군데서 나온다고 했어요, 선생님. 그래서 입추는 24절기 중 13번째 절기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을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절호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24절기에 대한 오늘 올해 2024년 입추 최저 기온을 알아보라고 하니까 우리는 일단 24절기가 입추가 며칠인지를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네이버 클릭하시고 날씨에다가 2024 입추하고 엔터 누르시면 달력에 오늘 8월 7일이 입추였네요. 지난 지 얼마 안 됐네요. 네, 이렇게 8월 7일이 오고 찾았어요. 그러면 다시 N 눌러서 기상이라고 하고 기상 누르면 네이버의 검색창에 기상이라고 검색을 하면 기상청 보이시죠, 선생님? 기상청 사이트로 바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청 사이트로 바로 이동을 하고 이동을 했더니 순창 무인관서로 찾으래요. 순창 무인관서. 그러면 우리는 기상청 사이트에 관측의 육상의 과거 관측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 관측에 여기를 순창, 서울이 아닌 순창으로 하시고요. 순창은 어디 있을까요, 선생님? 여기 있네요. 고창 조금 위에 순창 무인관서에서 순창무로 선생님 선택을 하시고 지금 8월 달이고 24년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아무거나 선택하셔서 누르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검색이 되네요. 이렇게 제가 어젯밤에 했을 때 여기 검색이 안 나왔었는데 무슨 오류가 떴었는데 오늘은 또 검색이 되네요. 그래서 8월 7일에 최저 기온은 여기 25.0도, 25도였네요. 그럼 25도를 블럭 잡아서 컨트롤 C 누르시고 답지로 와서 5번에 컨트롤 V 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25.0도 이렇게 누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젯밤에 이 문제를 풀었을 때요, 선생님, 여기 순창이라는 여기 일일 달력에 날씨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류가 계속 뜨더라고요. 어제 기상청이 태풍 때문에 조금 바빴는지 여기 기상청을 띄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나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봤을 때 이런 알림을 주더라고요. 여기 위에 보시면 날씨 누리에서 제공하는 과거 자료 데이터 산출 문제가 많아. 여기 산출 문제가 많대요. 많아서 기상 자료 개방 포털에서 이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여 제공합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달력에 이 문구가 여기 달력에 어제 제가 검색했을 때 하나도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조금 이렇게 수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여기에 보시면 8월 11일 이후에부터 여기서 제공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상, 자료, 개방, 포털이라는 사이트로 이동을 해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 보시면 기상 자료 개방 포털 바로가기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에서 달력이 안 나올 경우에는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들이 시험 보러 가셨을 때 만약에 나는 이렇게 똑같이 여기서 했는데 갑자기 여기에 달력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이런 멘트가 떠 있으면은 기상 자료 개방 포털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포털로 가셔서 날씨 달력이라는 곳을 클릭하면 날씨 달력이라는 곳을 클릭하시면 좀 크게 할게요. 더 이상 커지진 않네요. 이렇게 크게 하면 여기 캘린더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 날씨를 선택하고 왔기 때문에 여기 캘린더 있거든요. 여기 캘린더로 들어가시면 여기 이렇게 날씨가 나오는 거예요. 날씨가. 8월 달 달력이기 때문에 8월 달 거 여기 나와 있고요. 여기에는 우리가 어디 건지 잠깐만 화면을 크게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가로 안에는 평일, 여기는 서울에 지금 달 기온이 8월 달께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순창 무인 거를 찾아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선택을 클릭하고 서울의 선택을 클릭했을 때 우리가 여기가 아까 순창이 어딘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순창은 선생님 전북 특별자치도더라고요. 저도 찾아봤어요. 순창이 제 지방 살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을 잘 모르는데 찾아봤더니 전북 특별자치도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고 여기 더하기를 클릭하면 여기 보시면 정읍, 뭐, 이렇게 정읍, 전주, 순창군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창군을 클릭하셔야지 우리가 순창 무인관서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순창을 터치하고 아래로 요 화면을 여기 화면에 선택 완료 클릭하고 그러면 여기가 순창군으로 했을 때 24년도 8월 하시고 조회 누르셔야 돼요. 조회를 누르시고 화면을 누르시면 여기가 이제 순창군이라고 앞에 이렇게 나오시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순창군을 지금 정확하게 찾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우리 7일날 보시면 최저 기온은 25도로 나와 있고요. 가로 안에 있는 값은 평년 값입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23.3도가 아니라 여기 25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게 날씨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5를 우리가 확인하셨으면 답지로 와서 우리는 여기 25라고 쓰고 문제에 보시면 선생님 문제에 보시면 문제가
문제가 소수점 첫째까지 표시하시오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까 찾았을 때는 소수점까지 나오지 않고 아까 25도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럴 때는 선생님들이 25.0도라고 이렇게 쓰시고 얘는 도시는 안 써도 돼요. 25 이렇게 갖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점 5, 점 0 이렇게 누르시면 25.0 이렇게 누르시면 소수점 한 자리까지 우리가 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가 이게 25도기 때문에 소수점이 없는 거고요. 만약에 소수점이 있는 온도다. 다른 거 보시면 소수점이 있는 온도다 그러면 23.6도 이렇게 나와요. 그럼 25도라고 나왔을 때는 얘가 소수점이 없는 온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선생님들이 답안지에 꼭 쓰실 때 25점 하고 선생님들이 0을 붙여주시면 소수점 한 자리까지 이렇게 찾으실 수 있고요. 방법은 이렇게 한 가지. 이렇게 찾는 방법이 있고요. 얘는 그냥 닫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기상자료 포털 사이트 바로가기 만약에 여기 글씨가 찾았는데 아무것도 안 나온다. 그러면 여기 달력, 날씨 달력으로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제가 선생님들한테 토탈로 이렇게 한 달력이 아니라 한 날씨, 일일 날씨가 아니라 통계, 일일 통계 몇 도를 찾아보세요라고 했을 때 위쪽에 보시면 일별이 아니라 요소별로 자료를 찾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요소별로 클릭하시고 요소별로 클릭하시면은요, 얘는 한 달치 달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 달치. 한 달치를 통계에서, 한 달치를 평균해서 여기 달력이 나타나요. 평균을 찾으시오 하면 일별로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서 일별이 아니라 요소별로 들어가서 선생님들이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요소별로 들어오시면 여기 서울유가 아니고 선생님들이 쭉 찾으셔서 순창무 맞죠, 선생님? 순창무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24년도 우리는 평균 기온이 아니라 내가 우리 문제에서 최저 기온이라고 했으니까 최저 기온을 선택하고 선택 누르시면 그러면 순창무의 최저 기온이 나와요. 그럼 8월달 우리 아까 찾았던 달력이 7일이었어요. 7일. 7일에 요만큼 7일에 보시면 여기 8월이지요. 그러면 25.0도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얘를 그대로 컨트롤 C 눌러서 우리 답안지에 그대로 와서 여기다가 컨트롤 V 이렇게 하시면 그대로 이렇게 붙죠. 이런 식으로 선생님 만약에 달력이 만약에 그 우리가 찾았을 때 과거 관측이 안 된다. 그럼 선생님들이 이런 방법으로도 어떻게 해서든 똑같은 온도를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검색하는 방법을 또 다른 방법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기상자료 개방 포털에 날씨 달력 들어가서 날씨 달력에 우리는 여기 서울을 선택하고 서울에 여기에서 해당하는 선생님들이 선택하셔서 더하기 눌러서 그다음에 순창군 선택하고 순창군에 여기 선생님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얘를 첫 번째 걸, 두 번째 걸 이렇게 내리셔서 여기 선택 완료를 꼭 눌러주셔야 돼요. 얘만 클릭했다고 해서 선택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선택을 하고 선택 완료 꼭 눌러주셔서 그 다음에 조회 누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회를 눌렀을 때 내가 자료를 확인하고 여기 순창문이라고 꼭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방법, 그리고 제가 금방 또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항상 일별 자료만 확인했었어요. 근데 일별 자료를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요소별 자료에서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는 걸 선생님들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이 꼭 우리가 한 번만 들어갔는데 다른 방법도 있다라는 거 선생님들이 네,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기상청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문제를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보시면 이제 6번 가로 세로 문제가 되겠죠. 6번 문제는 가로 세로 문제예요. 가로 세로 우리는 6번부터 한번 선생님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잘 읽으셨나요? 오늘은 선생님들 목소리가 켜놓긴 했는데 소리를 줄여놨는지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네요. 저한테 오늘 이상하네요, 선생님. 원래 선생님들 목소리가 들리는데 오늘은 들리지가 않아요. 선생님들 볼륨을 너무 낮게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6번 문제를 보면은요. 조선시대에 일본인이 공격적인 업무로 조선에 왔다가 돌아갈 때 걸린 날수에 따라 지급하던 식량을 말한다라고 이거 언제 한번 풀었던 문제랑 좀 비슷한데 요렇게 선생님 검색을 하시면 여기에 키워드는 어떤 거라고 보실 수 있나요, 선생님? 여기에 키워드는 조선시대에 일본인이 어떤 거를 딱 여기 식량 지급하던 식량을 말한다. 여기까지가 선생님 다 타이핑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좀 다 타이핑을 해볼게요, 선생님. 조선시대 한 칸 띄고 일본인이 공적인 업무로 조선에 왔다가 돌아갈 때 걸린 날수에 지급하던, 여기까지만 할게요. 지급하던, 이렇게 했어요, 선생님. 이렇게 하고 엔터 눌러볼게요. 이렇게 했더니 도해량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도해량. 우리는 여기 가서 종류의 지식백과가 아니라 어학사전으로 가서 어학사전에 국어사전 들어가시고 국어사전에 뜻풀이라고 돼 있어요. 뜻풀이 이렇게 돼 있으면 뜻풀이가 세 가지가 있네요, 선생님. 같은 뜻에 조선시대에 일본인이 국적인 업무로 조선에 왔다가 돌아갈 때, 아래 것도 똑같고요, 선생님. 세 가지가 다 똑같아요. 똑같, 똑같아서 과해량인지 아니면 가해량인지 도해량인지 아까 우리 인터넷에서 찾았을 때는 도해량으로 나왔는데, 일단은 첫 번째 과해량인지 도해량인지 두 번째 문제를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7번. 6번과 7번이 우리가 겹쳐 있죠, 선생님? 6번은 가로, 7번은 세로예요. 그러면 6번인지 7번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아래쪽에다 과해량이라고 도해량인지 가해량인지 도반 선생님 기억하고 있다가 두 번째 거 7번 문제를 다시 한번 여기다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클릭돼 있어서 더블 클릭 3번 하시면 블럭이 자동으로 잡혀요. 그러면 선생님들 7번 문제를 읽어보시고 그대로 우리 7번 문제 한번 타이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스쳐 지나가면 잊지 않다. 하고 엔터 누르시고 그 다음에 한자 누르시고 그러면 과목 불망이네요. 과목 불망이면 아까 전에 여기 선생님 6번이 괄호 시작하는 과해량이라는 얘기네요. 네,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과목 불망이라는 걸 블럭 잡아서 컨트롤 C 눌러서 답지를 꺼내고 우리는 답지에 6번이 아니라 7번이죠.
7번에 컨트롤 V 눌러서 일단 먼저 7번 문제 과로 시작하는 6번 문제는 과해량이었던 것 같아요. 과해량 6번 문제는 과해량 7번 문제는 과목 불망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아까 우리가 관지 우리가 간지 이게 잘 몰랐을 때 여기 취소 버튼 있잖아요. 위에 뒤로 가기 버튼을 한번 누르시면 한 번 더 누르시면 여기 과해량인지 가해량인지 7번 문제를 이미 정확히 찾았기 때문에 여기 과해량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내가 답지에 과해량이라고 썼는지 꼭 이럴 경우에는 확인을 좀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확한 답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합이 관지 여기서 같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최소화하고 좀 눌러서 다시 우리말 8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는 하는 행동 따위가 요망하다. 하는 행동 따위가 요망하다고 엔터 누르시면 여기 바로 국어사전에 우리 아까 취소 버튼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맨망하다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까 과목 불망이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 맨망자가 겹치기 때문에 맨망하다가 답이 맞겠죠. 그러면 맨망하다를 우리는 답지를 올려서 그대로 맨망하다 이렇게 타이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맨망하다 하시고 답지를 내려놓고 다시 우리 9번 문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9번은 50점 문제예요. 9번 문제는 길찾기 문제. 길찾기는 네이버 지도, 다음 지도는 카카오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카카오맵 둘 중에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트로 우리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이버에 먼저 클릭하고 네이버 지도 클릭하시고요. 네이버 지도에 이렇게 조금만 넓혀서 안 보이네요. 너무 넓혔네요. 이렇게 하시고 일단은 길찾기 왼쪽에 길찾기 선택하셔야 되고요. 출발지를 부여시외 시외, 부여시외 버스 터미널이죠. 부여시외 버스 터미널 클릭하시고, 도착지는 정림사지 박물관이네요. 그럼 두 번째, 정림사지 박물관 클릭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도보를 이미 클릭해 놓은 상태가 여러 번 제가 여기 도보를 썼기 때문에 제가 대중교통이나 이런 게 아니라 자동으로 얘가 도보로 선택이 돼 있어요. 그럼 선생님들은 교육장에는 당연히 제대로 우리가 자주 쓴 거가 선택돼 있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꼭 도보를 클릭해 주셔야 돼요. 도보를 클릭하고 지도가 이제 이렇게 크게 나왔겠죠? 지도가 이렇게 크게 나오고 길찾기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길찾기를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오는 길인가 봐요. 바로 직행할 수 있는 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얘를 우리는 Alt, 프린트, 스크린 해가지고 캡처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Alt, 프린트, 스크린 한 번만 꼭 누르셔서 꼭 누르시고 그 다음에 답지로 와서 9번의 위쪽에다가 한번 클릭하시고 컨트롤 V 하시면 이렇게 답지가 복사가 됐죠. 답지가 복사가 되면 위쪽에 우리 한 번만 클릭해서 이렇게 조절점을 만들으라 그랬어요. 조절점을 만들고 조절점을 만든 다음에 Shift 누르신 다음에 키보드에 Shift 누르신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조금만 이렇게 잘라주면
잘라줘도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잘라주고 그냥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선생님. 네, 이렇게 잘라주고 네이버에서 꼭 길찾기 나와야 되고요. 도보가 보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가 찾을 곳 출발점과 도착점이 정확해야 되고요. 지도가 꼭 보여야 돼요. 이렇게 지도가 보여야 돼요. 여기 나왔으면 지도 위에서 더블 클릭하셔서 객체 속성 들어간 다음에 우리는 문제의 사이즈대로 스핀 버튼 눌러서 150 눌러주고요. 아래쪽 스핀 버튼 눌러서 100 눌러서 크기를 고정하겠습니다. 크기를 고정하고 설정 버튼 나올게요. 그럼 이렇게 해서 크기를 고정한 음, 캡처를 우리가 복사해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넣고 이제 다시 최소화 버튼 눌러서 우리는 6번 문제까지 풀어봤죠? 6번 문제, 6번이 아니고 9번 문제까지. 이렇게 해서 경로를 포함해야 하고 길찾기 검색 화면이 보여야 된다 그랬죠? 길찾기 여기 검색 화면이 보여야 되고 길찾기 요 화면이 보여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도보 길찾기 우리는 이렇게 해서 우리 아까 했고요. 이번에는 10번 문제를 보시면 10번 문제 선생님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0번 문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으셨죠? 이렇게 읽으셨으면 여기에서 핵심으로 우리가 찾아야 될 핵심 키워드는 뭘까요? 네. 21회 264 시문학상. 264 시문학상 수상자는 누구인가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 우리는 화면을 이렇게 조그맣게 해놓고 얘는 길찾기는 끝났기 때문에 창은 닫아두시고요. 창은 닫아두시고 네이버에다가 우리 아까 키워드가 어떤 거였어요? 21회, 21회, 21회 264 시문학상 그 다음에 수상자 시상자가 누구냐 이렇게 나와 있죠, 선생님? 264 시문학상 수상자하고 엔터 이렇게 누르시면 바로 앞에 뜨네요. 정우영이라고 이렇게 떠요. 정우영 뜨고 아래쪽에도 정우영 이렇게 뜨고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바로 정우영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선생님도 문제에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찾아봤는데 정우영이란 이름이 몇 개 뜨지 않고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 했을 때 우리 빠르게 좀 페이지 내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키워드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선생님 키보드에 F3이라는 게 있어요. F3, F1, F2, F2, F3 뭐 이렇게 있죠? 그 중에서 F3을 누르시면 F3을 한 번만 콩 눌렀다 떼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위쪽에 이 페이지 내에서 내가 찾을 수 있는 단어를 입력하세요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찾아야 하는 이름이 뭐냐면 264 시문학상이에요. 264 시문학상. 그래서 여기에 수상자는 누구인가라는 거를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수상자라는 글씨를 한번 우리가 입력을 해봤을 때, 여기 숫자가 지금 33개,
요 글자를 33개를 찾았어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첫 번째 수상자는 주황색으로 보이고요. 나머지 수상자들은 노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상자라는 글씨가 33개, 이 페이지 내에서 33개를 찾았어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은 잘 보여서 33개지만 만약에 내가 찾고자 하는 글씨가 잘 보이지 않고 글씨가 많은 양이 있을 때 빠르게 찾고 그 글씨를 찾고 싶을 때는 F3 그냥 아무것도 누르지 말고 그냥 F3을 눌러서 이렇게 키워드 내에서 내가 여기 검색한 거 내에서 수상자라는 글씨를 입력하고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위쪽으로는 지금 첫 번째가 보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1번이라고 나온 거고요. 두 번째 찾으면 두 번째 다음을 클릭해 볼게요. 다음을 2번의 다음을 2번은 두 번째 여기 나오죠, 선생님. 세 번째가 얘래요. 그 전에 여기 어디 있었던 것 같아요. 화면이 작아서. 그 다음에 얘는 네 번째 하면서 주황색이 이렇게 움직이죠, 선생님? 그럼 내가 요 페이지별로 찾았던 내 글씨가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는 또 다음으로 움직이고, 다음 페이지는 페이지가 움직이면서 페이지도 자동으로 올라가죠, 선생님? 그러면 나는 15번째에 여기 수상자라고 되어 있는 거를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상자를 이렇게 보시면 나는 수상자가 정우영이다라는 거를 답을 빨리 유추해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페이지에 업 하면 내가 찾고자 하는 페이지로 계속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얘를 아래쪽으로 내리면 페이지가 알아서 얘가 알아서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페이지 내에서 빠르게 찾고자 할 때는 F3을 누른다라고 선생님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답지에 꺼내서 우리는 10번의 답은 정우영이었어요. 정우영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우영 입력하고 이렇게 내리시고 그 다음에 다음 문제는 11번 문제예요. 11번 문제. 11번 문제 선생님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사업본부는 2018년부터 열정이고 그냥 배고 아, 선생님 문제를 다 읽으셨죠? 그럼 문제를 다 읽으셨으면 여기에 핵심 키워드는 올해 6월 발행된 해양보호생물 기념 우표 그리고 고래 4종을 검색해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를 잠깐 옆에다 놓고 여기 N 버튼 누르고 여기에 핵심 키워드는 올해 6월에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선생님 키워드로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6월 발행한 6월 발행한 해양 핵심 이렇게 6월 발행된 해양 보호 생물 이렇게 입력을 하고 이렇게 생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기념 우표라는 걸 알려줘야 되겠죠. 기념 우표. 기념 우표 중에서 뭘 찾는 거예요? 고래 사종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띄고 고래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내가 찾고자 하는 키워드는 다 여기 입력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엔터 누르시면 6월에 발행된 해양보호생물 기념우표 고래 내가 찾고자 하는 키워드는 다 입력했어요. 그러면 아래쪽에 보시면 첫 번째 해양생물 사종 기념우표 그대로 나와 있죠.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제목 그대로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귀신고래, 참돌고래, 낫돌고래, 흑범고래
그러면서 4종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얘가 정확한지, 얘가 정확한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아래쪽에서 한 번 더 선생님, 이렇게 내려서 보시는 거예요. 여기 보네요. 기신고래 이렇게 나와 있죠, 선생님. 여기에 똑같은 게 한 번 더 있어요. 여기 우정사업본부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귀신고래, 낫돌고래, 그다음에 이렇게 네가 두 가지만 여기 보이는데 얘를 클릭하면 네 가지 다 보일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얘가 어느 정도 99% 맞는다는 얘기죠. 그럼 위에서 요거 그대로 선생님 답지에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지를 선택하고 화면을 약간 옆으로 띄운 다음에 여기에다가 귀, 신, 고래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참, 똘, 고래 또 한 칸 띄고 낫, 똘, 고래 한 칸 띄고 뚝, 검, 고래 이렇게 네 가지 다 타이핑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귀신고래, 참돌고래, 낫돌고래 타이핑 하실 때 선생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오타예요, 선생님. 예, 오타내지 않도록 타이핑 하실 때. 꼭 이렇게 4종을 모두 입력을 하면 우리는 11번 문제까지 선생님들 다 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지는 아래쪽에 내려놓고 그 다음에 12번 문제. 선생님 저희 지금 8시도 안 됐는데 8시도 안 됐는데 지금 거의 문제를 다 풀었어요. 지금 12번 문제만 풀면 돼요. 이렇게 시간이 선생님들이 제가 푸는 것도 시간이 점점 단축되지만 선생님들이 이렇게 문제를 지금 우리 1회부터 지금 한 4회 지금 지났는데요. 오늘까지 하면 1, 2, 3, 4, 5, 6회 6번인 것 같아요. 그래서 6번 정도 풀었을 때 선생님들랑 저랑 같이 잘 따라오셔서 1시간 안에 풀 수 있다 그러면 선생님들 시험 보시는데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선생님 제가 문자로 알려드렸지만 오늘까지가 시험 접수인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까지가 선생님 시험 접수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 잊지 마시고요. 오늘 저녁까지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까지 시험 문제 접수를 우리 ITQ KPC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꼭 음, 접수를 하셔서 자격증을 취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이렇게 우리는 지금 이제 마지막 문제를 한번 볼게요, 선생님. 마지막 문제는 선생님들이 여기 여유가 있으니까 선생님 여기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서울국제환경 영화제는 기후변화와 산림 파괴 등 직접적인 환경 문제를 다룬 작품들부터 야생 동식물들의 생태나 자연의 아름다움, 건강한 먹을거리에 이르기까지 환경에 대한 다채로운 논의를 담은 국내외 영상물로 구성되는 국제영화제이다. 서울국제환경영화제에 대하여 검색하여 다음의 안내문 내용을 완성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굉장히 좋은 곳이네요, 선생님. 이렇게 하시고 우리는 여기 서울국제환경영화제 포스터 여기 21회 잊지 마시고요, 선생님. 21회 이렇게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이버에다가 21회 서울국제환경 환경영화제 포스터 이렇게 했더니, 요게 환경 포스터인가 봐요, 선생님. 요게 포스터인 것 같아요. 이렇게 쭉 내려봤더니, 예, 요게 포스터지요, 선생님. 요렇게 해서, 이게 포스터구나라는 걸 선생님들이 알 수 있겠죠. 아니면 여기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여기 이미 선생님 사이트 아니어도 선생님이 여기에서 이미
이 그림을 선생님들이 찾아서 복사해서 붙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는 또 다시 정확하게 하시려면 사이트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하면 사이트로 이동을 하면 여기에 보시면 여기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로 클릭하시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이트로 21회 국제영화제 여기 서울환경영화제를 클릭하시면 여기에 이 사이트로 이동을 했고요. 화면을 좀 크게 할게요. 이 사이트로 이동을 했고 어디에 있을까요? 대부분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소개나 이런 곳에 있다 그랬죠? 여기 프로그램에 여기 프로그램에 소개 있네요. 여기 프로그램 소개가 바로 밑에 있어요. 그럼 소개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아이덴티티라는 곳에 보통은 있어요. 아이덴티티 클릭하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이게 여기 처음부터 글씨 나오는 것까지 그림 나오는 것까지가 포스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포스터 소개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포스터가 이 포스터를 그대로 가져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클릭 눌러서 이미지 복사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선생님들이 오늘 여쭤보는 게 우클릭 했더니 이미지 복사가 잘 안 돼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 이미지 복사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요, 선생님들이 집에서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컴퓨터 사양이 조금 낮아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양이 좀 낮거나 이러면 복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선생님들이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우리 알트 프린트 스크린 있죠.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만약에 교육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크롬에 네이버로 들어가시잖아요. 그럼 100%다 이미지 복사하면 복사가 돼요. 크롬에 네이버 들어가시면 이미지 복사가 되는데, 나는 이렇게 들어갔는데도 복사가 안 돼 하시는 선생님이 가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 이 화면 전체를 그냥 선생님이 캡처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선생님들이 Alt 프린트 스크린을 클릭해서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전체가 복사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 답지로 와서 12-1번에 마우스 한번 클릭하시고요. 컨트롤 V 누르시면 이렇게 전체가 우리 페이지 전체가 이렇게 복사가 돼서 왔어요. 그럼 왔으면 일단은 첫 번, 한 번 클릭하셔서 선생님들이 조절점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일단은 한 번 클릭하신 다음에 조절점 만들고 조절점 만든 다음에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모서리에서 글씨만 포스터가 잘리지 않을 정도로만 선생님 이렇게 포스터 잘리지 않을 정도로만 이렇게 대충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키우세요. 다시 그림을 이렇게 키운 다음에 나는 글씨가 위에가 잘 잘리고 포스터 속에 뭐 이런 것도 글씨가 나왔어 하시는 선생님은 다시 한번 쉬프트를 누르고 조절점에 이렇게 아자, 우자, 오자 이렇게 검정색이 나왔으면 다시 한번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모서리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잘라주시면 이렇게 잘라주시고 다시 화면을 선택하셔서 키우시면 돼요. 이렇게 끼우셔서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선생님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잘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주변에 글씨가 보이지 않게 포스터만 보이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모양 똑같이만 갖다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서 우리는 자르기를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복사가 안 될 경우에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시고 답지 내려놓고 그 다음에 우리 12-1, 12- 우리 이 문제를 다시 한번 2번, 12-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12-1번 문제는 21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 슬로건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제가 아까 봤더니 슬로건은 바로 여기 앞에 보이더라고요, 선생님. 보시면, 여기 보시면. 서울국제환경영화제 공식 슬로건은 뭐예요?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선생님. 뭐라고 써 있어요? 레디 클라이머 액션이라고 돼 있어요. 클라이머 액션 이렇게 돼서 요거 그대로 선생님 복사해서 여기 복사해서 요만큼까지 여기 24 느낌표까지 선생님 넣으세요. 다 복사하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이렇게 블럭 잡아서 컨트롤 C 한번 눌러볼까요? 컨트롤 C 누른 다음에 답지에 와서 여기 칸에다가 컨트롤 V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왔어요. 글씨가 빨간색으로 보이면 블럭 잡아서 위쪽에 가 글자색 가에 삼각형 버튼 눌러서 항상 표준색에서 하세요, 선생님. 표준색에 검정 선택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검정으로 우리 슬로건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내려서 그 다음에 문제가 서울국제영화제 개막작은 어떤 거냐? 영화명을 적으래요. 영화명, 그러면 여기 보시면 다시 여기에는 개막작은 보이지 않지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프로그램에 들어가시면 프로그램 바로 여기 앞에 개막작이 보이네요, 선생님. 그러면 여기 개막작을 클릭하시고 위로 내리시면 제목은 와일딩이래요. 와일딩 블록 잡아서 컨트롤 C 누른 다음에 답지 클릭하셔서 답지 2번에다가 컨트롤 V 누르셔서 이렇게 크시고 또 빨간색으로 보이면 얘를 블럭으로 검정색으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선생님, 만약에 저는 저기서 받았을 때 빨간색으로 이렇게 글씨가 보이는데요. 실질적으로 답안지에는 검정색으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시험장에 가시면. 여기는 우리 ITQ에서 문제를, 답안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쓰는데, 여기 처음에 다운로드 받을 때 얘가 빨간색으로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시험장에서는 빨간색으로 아닐 수도 있는데, 만약에 선생님들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오신다면, 선생님들 검정색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문제는 영화제 프로그램 집 없는 달의 감독 이름을 적으세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문제가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에코 패밀리의 집 없는 달이라고 선택하래요. 그러면 우리 아까 프로그램이 위에 있었죠. 프로그램이 우리 있었어요. 여기 프로그램에 한 칸 뒤로 가볼까요? 여기 뒤로 가기 버튼 눌러서 프로그램에 이쪽 화면을 작게 했더니 위에 메뉴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위에 프로그램을 화면을 크게 할게요. 화면을 크게 하고 프로그램에 어디로 가래요, 선생님? 에코 패밀리로 가래요. 에코 패밀리 클릭 누르시면 에코 패밀리의 집 없는 달이라는 작가, 감독의 이름을 찾으래요. 집 없는 달. 여기 있네요. 집 없는 달. 집 없는 달의 작가는 아타눌 나비예바래요. 얘를 한번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작품이래요. 이런 작품이고, 여기 보시면, 감독이 아타눌 아비에바라고 나와 있죠, 선생님? 얘를 블럭 이렇게 잡아서 오타내지기 위험하면 블럭 잡아서 컨트롤 C 누르고 답안지 클릭하신 다음에 이게 답안지에 컨트롤 V 누르시면 이렇게 못하는 일이 없겠죠? 예, 이렇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카메라를
키고 계셔서 카메라를 잠깐 중지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오늘 12번 문제까지, 마지막 문제까지 다 풀어봤어요, 선생님. 이렇게 하시고, 선생님, 오늘도 제가 또 깜빡 잊었는데, 중간중간에 저장 꼭 눌러주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도 너무 열심히 푸는 반에 중간중간에 저장을 못했네요. 꼭 저장을 하셔야 되죠. 여기 오른쪽 빠른 설정창에 디스켓 모양을 누르면 저장하기 버튼이 나와요. 저장 눌러주셔야 돼요. 꼭 저장 눌러주시고 중간중간에 감독관이 저장하세요 누르면 저장 누르시고 그 다음에 화면은 X 우리 다 풀렀기 때문에 얘를 X 닫고 나머지도 X 닫고 화면을 다 닫고 문제도 X 이렇게 닫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닫고 감독관이 중간에 저장하세요 그러면 저장하세요 그러면 저는 인터넷 시험을 보는 거고, 이건 선생님들이 처음에 선택하지 않으셔도 아마 그쪽에 나올 건데, 만약에 선택해서 눌러라, 그럼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수험자 성명은 여상미고요. 이렇게 선택 누르시고, 수험 번호는 오늘 날짜였죠. 2024-0821 이렇게 누르셔서 확인 누르시고, 확인 누르시고, 확인. 이렇게 확인해 놓으시면 내가 인터넷 시험을 본다라는 거 선생님들이 내 건지 내가 시험 보는 게 맞는지, 인터넷 시험이 맞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 확인 누르면 이렇게 답안 정보 프로그램이 떠요. 그러면 선생님 중간중간에 아까 답안지가 여기 이렇게 있었잖아요. 답안지가 있었을 때 중간중간에 저장하고 답안 전송 누르신 다음에 확인 누르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오늘 날짜에 이름에 인터넷이 있는지 없는지 꼭 이렇게 있음이라고 나와야 되고요. 이렇게 아래쪽에 답안 전송 누르시면 확인 누르시면 성공했습니다 라고 꼭 뜨셔야 돼요. 나는 성공하지 않고 없음이라고 이런 게 계속 뜨면 손을 들어서 감독관님한테 분명히 똑같은데 저장한 것 같은데 보이지 않아요? 라고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닫기 중간중간에 저장하고 전송하고 중간에 또 저장하고 전송하고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다 보셨으면 감독관이 지금 이제 시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컴퓨터가 선생님들이 움직여도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종료 이렇게 누르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선생님 다 퇴실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우리 선생님 한번 답지를 선생님들 한번 맞춰볼까요? 우리 답지가 탐색기 창 하나 누르시고요. 파일 탐색기에 우리 어디에 있었나요? 답지는 문서에 ITQ 폴더에 오늘 날짜로 돼 있죠? 오늘 날짜 21일 더블 클릭하셔서 문제를 여시고요. 그 다음에 답안 파일은 어디 있었나요? 다운로드에 108 인터넷 더블 클릭하시고요. 우리가 C 유형 답안지였죠? 모범 답안을 더블 클릭하셔서 네, 상위 버전이라고 나오네요. 이렇게 답안 왼쪽에다 놓고 너는 X 버튼 하시고요. 이렇게. 내가 푼 문제는 오른쪽에다 놓고. 근데 둘 중에 어떤 건지 저는 왼쪽에 있는 게 제가 푼 문제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우리 ITQ에서 가져온 답안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답안 문제에 이렇게 보시면 1번부터 이렇게 확인해 볼까요? 여기 보시면 4번. 여기에 동그라미 4 이렇게 돼 있는데요. 굳이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선생님. 이렇게 4 이렇게 돼 있고 4번, 1번, 2번, 1번, 4번. 그다음에 여론, 다이닝. 여기 뭐 영어까지 넣었는데요. 영어 안 넣으셔도 괜찮아요, 선생님. 이렇게 다이닝하고 주소는 7012 똑같네요, 선생님. 주소는 같아요. URL 주소가. 그럼 URL 주소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25
25.0 도시라고 썼죠? 저는 25.0이라고 소수점까지 여기 도 안 넣어도 된다 그랬어요. 선생님 도시 이런 거 안 넣어도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25점 소수점 한 자리까지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0 넣으시면 되고요. 과외랑 과목, 불망, 멘망 하다 다 맞네요, 선생님.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리시면 여기는 공식 답안은 선생님 보시면 하나는 카카오 맵이고요. 아래쪽은 네이버 지도예요. 그래서 네이버 지도를 하시던지 카카오 맵으로 하시던지 둘 중에 아무거나 하면 되는 거예요. 두 개 다 할 필요 없죠. 두 개 다 하면 이 사이즈를 여기 맞출 수가 없어요. 여기는 답안지를 여기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두 개다.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두 개 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네이버, 여기 네이버만 여기 주소가 여기 지도가 똑같죠, 선생님 모양이? 이 모양이 똑같이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리시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장, 우영도 맞고요. 귀신고래, 낫돌고래, 흑봉고래 맞고요. 네 가지만 들어가면 돼요. 여기 반점 여기 넣었는데요. 반점 안 넣으셔도 됩니다, 선생님. 답만 맞으면 돼요. 답만 맞으면 되고요. 이렇게 넣었고 여기 보시면 여기 네모 칸 있는데요. 괜찮아요, 선생님. 네, 네모 칸 없으셔도 이렇게 요거 있고 똑같죠? 포스터만 똑같으면 되는 거예요. 포스터 똑같고요. 여기 네, 답지 똑같고요. 그다음에 우린 복사해 왔기 때문에 와일딩 똑같고요. 아래쪽에 이름도 우리 복사해 왔기 때문에 틀리 오타 날 일 없지요. 똑같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뭐예요? 100% 완벽하게 하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0점 문제 이거 하나만 틀려도 선생님 우리가 여기 문제 중에서 우리 큰 문제 1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1번부터 4번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것만 다 틀린다 그러면 70점이에요. 70점 나가는 거는 그래도 위에가 다 맞으면 A 선생님 등급을 맞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위쪽에서 선생님 틀릴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거의 뭐 A 등급은 선생님들이 다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 가다가 잘 안 풀리는 거 있으면 하나 정도는 50점 정도는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뭐 괜찮아요. 하나 정도는. 네.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쉽죠.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X 버튼 이제 닫아서 우리 저장 안 함 누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다 풀어봤고요. 이렇게 녹화를 중지